이제 뭐 사실상 13장이 그 뭐 양자 이야기 나오는 마지막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13장은 이제 분자에 관한 것이 되겠습니다. 분자의 전자 구조와 화학 결합. 그래서 우리가 이때까지 배웠던 것들을 지금 우리가 배웠던 것들을 생각해 보면서 우리가 지금 어디에 와 있나 한번 생각을 해볼게요. 우리가 10장에서 배웠던 것들을 생각해 보면 양자역학의 기초, 양자역학이 어떻게 시작됐고, 그리고 양자역학에 관련된 가설들 그런 것들을 배웠죠. 그 다음에 11장에 와서는 우리가 슈레딩거 방정식을 정확하게 풀 수 있는 몇 가지 안 되는 경우, 뭐 상자 속 입자, 강체 회전자, 조화 진동자 뭐 이런 것들을 배웠죠. 그래서 걔네들이 각각의 스펙트럼에서 그 빛의 어떤 영역에 해당하는지를 보고 걔네들을 응용하는 거를 배웠었고, 그 다음에 이제 그 다음으로 우리가 나아간 게 이제는 원자, 화학에서 가장 간단한 시스템인 원자를 이해를 하려고 해봤죠. 그래서 원자 중에서도 가장 간단한 거, 전자 하나밖에 없는 수소에서 시작해가지고 그 다음에 뭐 수소골 이온, 그 다음에 전자가 2개 이상 있는 뭐 헬륨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해오고 있죠. 그러면 우리가 이제 자연스럽게 그래 그럼 이제 원자는 대충 어떻게 하는지 알겠다. 그럼 그 다음 스텝으로 나갈 수 있는 거는 뭐냐라고 했을 때 나오는 게 바로 이 13장의 제목에 해당하는 바로 분자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13장에서는 분자에 대한 이해를 해보려고 한다. 그래서 분자 중에서 그러면 가장 간단한 게 바로 H2라고 생각하기가 쉬운데 H2보다 더 간단한 게 바로 H2 플러스죠. H2에서 전자를 하나 떼는 수소 이온, 수소 분자 이온. 이 경우는 전자가 하나밖에 없기 때문에 우리가 훨씬 더 이해하기가 쉽겠죠. 그래서 H2를 공부를 하고 H2 플러스를 공부를 하고 그 다음에 전자가 2개 있는 H2 수소 분자를 이야기를 한 다음에 그 다음에 동핵 이원자 분자 뭐 X2의 형태를 가지는 거 있죠. 뭐 산소 기체, 질소 기체 뭐 이런 것들을 한 다음에 이종핵 이원자 분자,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는 이원자를 넘어서 다원자까지 이렇게 가보려고 합니다. 사실 뭐 이종핵이랑 다원자 부분은 우리가 여러분들이 나중에 무기화학에서 그 군론, 그룹 시어리라고 하는 거를 배운 다음에 좀 더 자세하게 이야기할 수 있기 때문에 사실상 우리의 논의는 뭐 동핵 이원자 분자 여기에서 그친다라고 생각을 해도 괜찮을 것 같아요. 그리고 대충 그럼 어떤 것들을 우리가 지금 배우는 계통에 어디에 위치해 있고 앞으로 배워야 할 게 뭐가 있는지를 파악을 했으니까 한번 해보도록 합시다. 13.1절은 수소 분자 양이온에서 시작해요. H2 플러스에서 시작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왜 H2 플러스에서 시작을 하느냐? 뭐 간단하죠. 이게 가장 간단한 시스템이기 때문에 가장 간단한 공유 결합을 하고 있는 화합물 중에서 가장 간단한 분자 형태이기 때문에 여기에서 시작을 한다는 거예요. 근데 안타까운 것은 이 H2 플러스를 우리가 한번 그림으로 나타내 보면은 여기에 첫 번째 수소 원자 HA라고 하는 애가 있고요. 플러스 전하를 띠고 있고 여기에 HB라고 하는 애가 또 플러스 전하를 띠고 있겠죠. 그 다음에 여기 어딘가에 전자가 이렇게 돌아다니고 있을 겁니다. 그럼 우리가 고려를 해줘야 되는 입자가 원자 핵 2개, HA, HB, 원자 핵 2개와 그 다음에 전자 총 3개가 있죠. 입자 3개가 존재하기 때문에 이거는 우리가 삼체 문제, 그러니까 3body problem이라고 말씀을 드렸었습니다. 근데 물리에서 3body가 되면 우리가 문제를 정확하게 풀 수 없다. 우리가 그런 한계점이 있다라고 이야기를 드렸고 그 말은 우리가 어떻게 해서든지 이거를 근사법을 적용을 해서 문제를 풀어야 된다라는 이야기가 되겠죠. 그래서 처음으로 우리가 배우고자 하는 근사법이 제 노트에는 4번이라고 되어 있는데 뭐 번호를 제가 따라가진 3번이라고 되어 있는데
번호를 보노페나이머 근사법이라고 하는 또 중요한 근사를 하나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보노페나이머 근사법은 사실은 수학적으로는 조금 복잡한데 근데 굉장히 간단하게 여러분들이 받아들일 수 있어요. 그러니까 너무 걱정하실 필요 없다. 보노페나이머 근사법이 뭐냐 하면은 이 문제를 풀 때 지금 3체잖아요. 3개가 다 움직인다고 가정을 하니까 문제가 복잡한데 우리가 한 가지 착안할 수 있는 부분은 MP, 프로톤, 양성자의 질량과 ME, 전자의 질량을 비교하면 어떻게 돼요? 한 몇 배 정도 차이 나나요? 뭐 정확하게 우리가 몇 배인지는 기억 안 나도 우리가 일반화학 시간에 배웠던 거 생각해 보면은 굉장히 차이가 많이 나죠. 굉장히 많이 나고 그게 대략 한 1800배 차이가 난단 말이에요. 그럼 우리가 양성자의 질량이 전자의 질량보다 압도적으로 크다 이야기할 수 있겠죠. 그럼 양성자의 질량이 전자의 질량에 비해서 압도적으로 크다라고 하면은 그러면은 양성자는 전자에 비해서는 상대적으로 천천히 움직일 거고, 그죠? 질량이라고 하는 거는 운동 에너지라고 하는 거는 질량에 반비례하니까. 그러면은 사실상 우리는 양성자는 고정되어 있다라고 생각해도 되는 거예요. 그래서 원자핵이 고정되어 있다라고 가정을 하는 거죠. 원자핵을 특정 위치에다가 박아놓고 그 위치에 고정이 되어 있을 때 전자가 어떻게 움직이는지를 슈레딩거 방정식을 통해서 풀어봐도 충분하다라는 거예요. 이해되시나요? 원자핵 사이 거리 R을 고정시켜 놓고 문제를 푼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아마 우리가 일반화학 시간에도 이런 그림을 봤었어요. 어떤 그림이냐면은 뭐 에너지고 두 원자 사이의 거리 이렇게 했을 때 뭐 이런 식의 모양, 포텐셜 에너지 모양 봤던 거 기억나시나요? 수소 분자가 이렇게 있다라고 했을 때 수소 분자 사이의 거리에 따라서 수소 분자 에너지가 이렇게 이런 식으로 나타난다라는 거 했던 거 기억나시나요? 아마 기억나실 거예요. 이게 어떤 식으로 얻은 그래프냐면은 보노페나이머 근사에 따라서 내가 두 개의 수소 원자 사이의 거리를 여기에다 고정시켜 놓고 슈레딩거 방정식을 풀었더니 요 에너지를 얻었다. 그 다음에 이번에는 여기에다가 고정을 시키고 풀어봤더니 여기 에너지, 여기 고정시키니까 여기 고정시키면 여기, 이런 식으로. 그래서 이거를 원래는 어떻게 풀어야 되냐 하면은 원자핵도 자유롭게 움직이게 해주면서 전자도 거기에 맞춰서 움직이도록 그렇게 해서 슈레딩거 방정식을 풀어야 돼요. 그러니까 원래는 이렇게 평면으로 그릴 게 아니라 3차원으로 그려야 되겠죠. 원자핵 사이의 거리, 전자 사이의 거리 이렇게 해가지고 막 3차원으로 그려야 되는데, 근데 우리는 보노페나이머 근사법에 따라서 원자핵 사이의 거리는 고정을 시켜 놓을 수가, 전자가 움직이는 동안 원자핵은 고정되어 있다라고 해도 충분히 괜찮은 근사법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그림을 얻을 수가 있다. 아시겠죠? 그럼 이 보노페나이머 근사가 있으면은 우리가 변수를 분리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3체 문제 그림으로 다시 돌아가 가지고 이 원자핵 사이의 거리를 우리가 R로 둘 수가 있고, 그 다음에 첫 번째 원자핵 HA와 전자 사이의 거리를 소문자 RA, 원자핵 B와의 거리는 RB, 이런 식으로 둘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고 싶은 거는 이런 근사법을 통해서 하나라도 변수를 자꾸 분리해내면 문제가 풀기 편해지잖아요. 그죠? 여기서는 우리가 분리해내려고 하는 것이 원자핵은 고정시킬 수 있다라는 것이니까 바로 이 R이라는 변수를 소문자 R, 전자의 위치와 관련된 변수와 분리를 시키고 싶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전체 파동함수 psi를 RA, RB, 대문자 R 이렇게 쓸 수가 있었는데 변수를 분리해서 그다음에 뭐 X처럼 생긴 요거 있죠? psi R 이런 식으로 이거는 psi가 아니라 psi예요. 원자핵에 대한 모션을 우리가 분리를 해낸 거죠. 이렇게 분리를 할 수가 있다. 우리가 앞에서 했던 그 이야기 기억나실 거예요. 해밀토니안을 어떤 구성 성분의 합으로 나타낸다. 해밀토니안을 어떤 것의 합으로 나타낸다라고 하면 파동함수는 어떻게 됐어요? 파동함수는 각각의 해밀토니안의 고유함수 파이 i의 곱으로 요거가 이제 곱하기라는 기호예요. 더하기는 시그마고 요거는 곱하기 파이예요. 곱하기로 나타낼 수가 있고 에너지는 어떻게 돼요? 다시 에너지는 다시 합으로 나타낼 수가 있었죠. 우리가 그럼 지금 파동함수를 지금 전자에 대한 부분과 원자핵에 대한 부분의 곱으로 나타냈으니까 그럼 에너지는 어떻게 되겠어요? 전체 에너지는 전자에 대한 에너지 부분이랑 핵에 대한 에너지 부분으로 나눠서 그러니까 합으로 우리가 계산을 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뭐 원자핵에 대한 부분을 푸는 거는 우리가 별로 어렵지 않기 때문에 요거는 차처를 해두고 우리는 이 전자의 에너지를 어떻게 얻을 건지를 이제 13장에서 집중적으로 공부를 해보려고 합니다. 여러분들이 풀어야 되는 거는 어떤 해밀토니안에 대해서 PRA, RB를 이렇게 넣어서 전자 에너지를 얻는 이런 식의 요거를 푸는 게 이제 여러분들이 13장에서 공부를 하게 되는 내용이겠죠. 그러면은 우리가 어떤 슈레딩거 방정식을 푼다라고 하면 가장 먼저 어디에서 출발했나요? 내가 문제를 풀고 싶으면은 문제를 만들어야죠. 그러니까 해밀토니안이 어떻게 생겼는지를 써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앞에서도 말씀드렸지만은 어떤 이런 상황이 주어진다. 그러니까 이런 상황이 여러분에게 주어진다라고 하면은 여러분들이 이 상황에서부터 해밀토니안식을 쓸 수가 있어야 돼요. 그래서 저거를 여기에다가 구석탱이 하나 더 그려놓고 보면서 여기에다가 이렇게 한 다음에 이렇게 써놓은 다음에 한번 이야기를 해보도록 합시다. 그럼 일단은 제일 먼저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거는 운동 에너지. 일단은 뭐 제일 먼저 시작하는 게 운동 에너지 더하기 포텐셜 에너지. 움직임이 있을 때 생긴 에너지, 움직임이 없어도 가질 수 있는 에너지. 이렇게 두 파트로 나누어 쓸 수가 있을 거고. 그럼 운동 에너지는 모든 물체는 다 움직일 수 있기 때문에 운동 에너지가 있겠죠. 그래서 우리가 그냥 기호를 한번 써볼게요. 그래서 A라는 원자핵의 운동 에너지 KEA라고 쓸 수가 있을 거고, 그 다음에 또 뭐가 있나요? 그 다음에는 B라는 원자핵도 운동 에너지가 있겠죠. KEB.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남은 전자의 운동 에너지. 이렇게 운동 에너지는 입자가 3개 있으면 운동 에너지도 3개의 항이 존재하겠죠. 그죠? 이게 이제 운동 에너지 파트가 되겠고, 이제는 포텐셜 에너지 파트를 써야 돼요. 포텐셜 에너지 파트. 첫 번째는 뭔가요? 첫 번째는 이 전자와
원자핵과의 상호작용. 그래서 해밀토니안 전자와 A 원자핵 EA, 그 다음에 해밀토니안 전자와 원자핵 B. 그러면은 요거 계산했고 요거 집어넣었고 마지막으로 빠진 거는 요거겠죠, 그죠? H, A와 B 사이. 그래서 포텐셜 에너지 부분은 이렇게 세 개 텀으로 쓸 수가 있을 겁니다. 그리고 나서 우리가 이제 앞에서도 말했죠. 우리가 앞으로 분자의 문제를 풀 때에는 본 오펜하이머 근사를 항상 동원을 할 거예요. 그 본 오펜하이머 근사를 동원을 하면 어떻게 되나요? 원자핵은 딱 여기 위치에 고정이 돼 버리는 거죠. 위치 자체가. 위치가 고정이 된다라는 거는 원자핵이 움직임이 없다. 원자핵의 움직임이 없기 때문에 원자핵의 운동 에너지는 0이 된다라는 거예요. 이렇게 0은 이렇게 되고 남는 게 우리에게는 4개의 텀이 남는다. 요거 4개가. 그럼 이제 각각에 대해서 쓰면 되는데 우리가 11장에서 배웠는데 원자 단위라고 하는 게 있었죠. 뭐 길이는 보어 단위로 나타내고 뭐 전하량은 전자의 전하량을 기본 단위로 삼아서 한다 이런 것들이 있었잖아요. 그 다음에 뭐 각운동량의 기본 단위는 H 바로 한다 뭐 이런 것들이 있었어요. 얘를 원자 단위를 가지고 해밀토니안식을 다시 한번 써보면은 해밀토니안은 이 부분은 마이너스 2분의 1의 라플라스, 그 다음에 이어 나오는 RA분의 GA, RB분의 GB 더하기 R분의 이렇게 되죠. 좀 잘 기억이 안 나실 수도 있으니까 원래 형태도 한번 써볼게요. 이거였을 거고, 뭐 이런 식이었겠죠. 원래는 그냥 SI 유닛을 가지고 이 주어진 해밀토니안을 쓰면은 이런 식으로 주어질 거예요. 이런 식으로 주어지는데 우리가 원자 단위 이런 것들을 다 그냥 기본 단위 1로 둔다라고 했기 때문에 운동 에너지도 그냥 마이너스 2분의 1만 남게 되고, 그 다음에 원자핵과 전자 사이의 쿨롬 에너지는 이 부분 다 날아가고 이 다 날아가니까 남는 게 RA분의 GA, RB분의 GB, 그 다음에 대문자 R분의 GA, GB 이렇게 되는 겁니다. 이렇게 되고, 근데 우리가 지금 수소 분자 양이온을 풀고 있으니까 사실은 저 핵전하량 GA, GB라고 하는 값도 전부 얼마예요? 이거는 그냥 1이죠, 그죠? 1이니까 사실은 해밀토니안이 마이너스 2분의 1에 라플라스 RA분의 1 빼기 RB분의 1 더하기 R분의 1 뭐 이런 식으로 쓸 수가 있는 겁니다. 그럼 여러분들에게 해밀토니안을 쓰라 그러면은 뭐 본 오펜하이머식 그리고 원자 단위 사용해서 이렇게 쓰겠다 뭐 이렇게 표현하면 되겠죠, 그죠? 이제 이렇게 하고 나서 이제 우리 책에는 순서가 조금 저희 책이랑 조금 순서를 다르게 가려고 하는데, 우리 책은 이 다음에 바로 이제 이렇게 해밀토니안을 쓴다. 그 다음에 바로 이제 수소 분자 이야기로 넘어가거든요. 근데 그리고 나서 이제 뭐 13.2절에서 수소 분자 갔다가
13.4절에 다시 요 이야기로 돌아와요. 그래가지고 저는 순서를 좀 바꿔서 13.4절에 나오는 내용을 좀 먼저 할게요. 그래서 요 수소 분자 이온을 가지고 우리가 분자 결합, 공유 결합이 왜 생기는지를 한번 이야기를 하고 넘어갑시다. 그럼 여러분들한테 한번 물어볼게요. 그러면은 화학에서 원자들은 왜 결합을 만들까요? 대답 많이 안 해요. 한번 손 들고 이야기해 볼까요? 한 명씩. 지난번에 3점 올려준다고 하니까 이제 3점의 소중함을 다 깨달았구나. 이게 시험 점수를 보시면 아시겠지만 굉장히 많이 붙어 있어요. 몇 점대에 막 3명, 뭐 20점 3명, 막 19점 3명 막 이렇게 붙어 있거든요. 여러분 1점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지금. 왜일 것 같아요? 화학 결합이 만들어지는 이유. 응? 안 정해져서? 안 정해지는 게 맞죠. 그 왜 안 정해질까요? 이거 혹시 강의 노트를 한 번이라도 읽어보고 왔다 내가. 제가 어제 늦게 올려드리긴 했지만 이거 맞추시면 제가 5점 드릴게요. 그러면 5점이면 여러분들 그레이드가 바뀔 수 있습니다. 이거 한 그레이드 올려준다는 거 똑같은 말이에요 지금. 화학결합 왜 생길 것 같아요? 우리가 사실 우리가 화학을 배우면서 화학 결합이 왜 생기지라는 질문에 답을 할 수 있는 사람은 사실 많지 않을 거예요. 근데 우리가 물리화학이라고 하는 게 여러분들 굉장히 힘들고 힘든 건 알고 있어요. 힘들고 그렇지만은 그런 근본적인 질문에 답을 할 수 있는 거기 때문에 우리가 이거를 배우게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한번 배워보도록 합시다. 13.4절부터 가서 우리가 여러분들 그 일반화학 시간에 분자가 만들어지는 이유, 그러니까 분자 결합, 화학 결합을 이해할 수 있는 두 가지 방법에 대해서 배웠어요. 첫 번째는 원자가 결합이라고 하는 거 배웠죠. 원자가 결합이라고 하는 게 여러분들 혼성 오비탈 배웠던 거 기억나실 거예요. 그 다음에 그거 배운 다음에 이제 그 다음에 나왔던 게 분자 오비탈 이론, 그렇게 두 개를 배웠을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거를 우리가 일반화학 수준에서는 그림으로 이해를 많이 했었죠. 그냥 그림으로 팔 하나, 팔 두 개 이렇게 해서 팔이 만나서 결합한다 이런 식으로 이해를 많이 했었는데 그거를 우리가 조금 더 수학적으로 한번 이해를 해보려고 해요. 그래서 우리 책에는 그 원자가 결합 이론이 먼저 소개가 되어 있는데 그냥 사실은 분자 오비탈 이론을 먼저 이야기해도 상관없거든요. 그래서 분자 오비탈 이론부터 이야기를 해볼게요. 분자 오비탈 이론은 영어로 몰레큘러 오비탈 시어리라고 해서 우리가 앞으로 MO 혹은 MOT 이런 식으로 많이 부를 거예요. 그럼 우리가 분자 오비탈이라는 걸 이야기를 하기 위해서는 먼저 원자 오비탈부터 한번 생각해 봅시다. 우리가 원자에 대해서는 특히 수소 원자에 대해서는 우리가 아주 정확하게 풀 수 있죠. 아주 정확하게 풀 수 있어서 거기에 나오는 해가 S 오비탈이니, 그죠? 구형은 S 오비탈이니, R형 모양 P 오비탈이니, 날개가 두 개 있으면은 D 오비탈이니 하는 이런 이름들을 알고 있고 어떤 모양인지 알고 있죠. 근데 여러분 분자에 대해서도 이런 일반적인 이야기를 우리가 할 수 있을까요? 일반적인 이야기를 할 수가 없죠. 왜냐하면 원자는 특징들이 다 똑같아요. 가운데에 원자 핵이 박혀 있고 주변에 전자가 돈다. 이 하나의 문장으로 전하량만 바꾸면 세상의 모든 원자들을 이야기할 수 있죠. 근데 분자는 제각각 모양이 다 다르잖아요. 수소 분자만 해도 수소 원자 두 개가 선형으로 연결돼 있다. 근데 물 분자가 되면 어때요? 산소 원자 하나에 수소 분자 두 개가 구분형으로 붙어 있다. 그다음 메테인, CH4 정사면체 모양으로 붙어 있다. 모양이 다 다르기 때문에 우리가 분자 오비탈은 어떤 일반화된 경향성을 이야기할 수가 없죠. 일반화시키기가
일반화가 어렵다. 일반화 어렵단 말이에요. 근데 우리가 한 가지 알고 있는 명확한 사실은 분자라고 하는 것이 어떻게 만들어지나요? 분자는 결국에는 원자들이 모여 있는 거잖아요, 그죠? 그래서 뭐 원자의 제가 합이라고 썼지만 원자의 뭐 모임 요 정도로 표현할 수 있겠네요. 원자의 모임이란 말이에요. 그럼 우리가 여기에서 생각할 수 있는 게 그러면은 분자 오비탈이라는 것이 이 원자 오비탈의 모임으로 생각할 수 있지 않을까? 그죠? 이게 상당히 직관적인 내용이죠, 그죠? 이렇게 출발하는 거예요. 이렇게 출발해가지고 우리가 분자 오비탈 모양을 만들어가는 건데, 그럼 원자 오비탈을 어떻게 모이게 할 거냐, 어떻게 섞어주고 모이게 할 거냐, 그게 우리가 바로 원자 오비탈의 선형 조합이라고 하는 걸 하는 거예요. 무슨 말이냐면은 앞으로 영어로 많이 표현할 거기 때문에 linear combination of atomic orbital, 그렇게 해서 줄여서 LCAO라고 이렇게 부를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수소 분자에 대해서 예를 들면서 바로 이야기를 해볼게요. 그래서 우리가 앞으로 이제 이런 축약된 표현을 많이 사용을 할 건데, 예를 들면은 수소 원자핵 A라고 하는 것에 여기를 중심으로 두고 있는 1s 오비탈, 이거를 우리가 지칭할 때 앞으로는 1s A 이렇게 이야기를 할 겁니다. 1s 아래 첨자 A 이렇게 쓰면은 원자핵 A에 A를 중심으로 하고 있는 1s 오비탈이구나,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럼 우리가 이야기를 하는 수소 분자는 우리가 A니 B니 하는 것들은 임의로 우리가 이야기하기 편하기 위해서 붙여주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수소 분자라고 하는 거는 실제 여러분들이 잘 아시겠지만 여기에 1s랑 여기에 있는 1s의 전자가 만나서 화학 결합을 만드는 거죠. 그래서 그럼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게 1s A에 있는 1s 오비탈이랑 B에 있는 1s 오비탈이 어떤 일이 일어나겠구나, 이런 짐작을 할 수 있죠. 이렇게 할 거고, 그러면은 선형 조합, 우리가 분자 오비탈을 만들 때 원자 오비탈을 선형으로 조합한다. 조합을 한다라고 하는 거는 그냥 쉽게 말하면은 더하기 혹은 빼기를 해주겠다는 거예요. 조합은 더하기 빼기를 해주겠다는 거고, 그럼 선형이라는 말은 왜 들어갔냐 하면은 우리가 뭐 원자 오비탈들을 제곱을 한다거나 아니면 원자 오비탈들끼리 곱하기를 한 형태를 쓰진 않을 거다. 그냥 원자 오비탈 있는 그대로를 걔네들끼리를 더하거나 아니면 걔네들 사이에 뭐 차를 보겠다, 그런 말인 거예요. 그래서 그러면 LCAO라고 하는 게 어떤 말인지 이제 아시겠죠? 그러면은 우리가 지금 재료가 이렇게 1SA랑 1SB 두 개가 있다 그러면은 우리한테는 두 가지 가능성이 있을 것 같아요. 첫 번째 가능성은 어차피 더하기 아니면 빼기니까 두 개밖에 없잖아요. 더하기를 하는 경우는 1SA랑 1SB를 더하는 거, 빼기는 1SA에 1SB를 빼는 거, 이렇게 가능할 거예요. 일단 수학적으로 써놓은 다음에 물리적 의미도 설명을 드리도록 할게요. 근데 우리가 원자 오비탈을 선형 조합을 할 때에는 사실은 우리가 자유도를 우리가
변분 원리 이야기할 때 매개 변수를 도입을 해가지고 얘네들이 훨씬 더 다양한 모양을 가질 수 있도록 해주었죠. 그거랑 마찬가지로 우리는 각각의 재료들에다가 어떤 상수를 곱해줄 거예요. 그래서 그 상수의 크기에 따라서 오비탈의 모양을 바꿀 수 있도록 그렇게 이야기를 할 겁니다. 그래서 무슨 말이냐면은 뭐 C1이라고 하는 상수를 1sA에다 곱해주고 C2라고 하는 상수를 1sB에다 곱해준 다음에 이렇게 더하는 형태로, 개념적으로는 두 오비탈을 더하고 빼는 건데 수치적으로는 이렇게 상수를 곱한 다음에 한다. 제가 노트에는 똑같은 상수를 썼지만은 사실은 뭐 다른 상수를 쓰는 게 더 맞겠죠. 이렇게 원래는 C1, C2 밑에도 C1, C2 여기도 C1, C2를 썼는데 C3, C4를 쓰는 게 더 맞겠죠. 이런 식으로 함으로써 그러면은 우리가 뭐 C1의 값을 키우고 이 값을 키우고 C2를 줄인다라고 하면은 A 원자핵에 있는 오비탈이 훨씬 더 기여도가 크고 B에 있는 기여도는 작아지도록 그렇게 모양을 바꿀 수가 있는 거예요. 아무튼 그런 자유도를 이런 계수를 통해서 줄 수 있다. 근데 우리가 지금 두 개의 원자핵을 보시면은 둘 다 수소 원자죠. 둘 다 수소 원자이기 때문에 사실 어느 한쪽이 더 많이 기여를 할 특별한 이유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사실 이 두 개의 상수가 우리 문제에 대해서는, 수소 분자에 대해서는 C1이랑 C2가 똑같겠네. 똑같은 오비탈이 똑같은 원자핵에 속해 있는 똑같은 오비탈들이 상호작용하는데 어느 한쪽이 더 큰 힘을 가질 이유는 없잖아요. 그죠? 같아질 거고 우리가 그래서 그거를 상수를 요렇게 더하면은 파이 그냥 ng라고 해봅시다. 왜 g인지는 뒤에 가서 설명을 드릴게요. ng라고 하고 1sa 더하기 1sb 이렇게 될 거고, 요렇게 빼기 형태로 만난 거를 nu라고 우리가 이렇게 이야기를 해보도록 할게요. 그렇게 해서 요거를 우리가 파이 g 오비탈 분자 오비탈이라고 그러고 이거를 파이 u 분자 오비탈이라고 부를 겁니다. 그럼 좋아요. 그럼 수학적으로 우리가 두 개의 원자 오비탈을 가지고 있을 때 두 개의 분자 오비탈을 이런 식으로 구성할 수 있구나. 근데 우리 같은 특수한 경우 H2 분자의 경우 두 원자가 같기 때문에 개수가 특별히 다를 이유가 없고, 그러면은 같다라고 했을 때에는 이렇게 하나의 개수로 뽑아낼 수가 있다. 그렇게 해서 분자 오비탈 두 개를 만들었어요. 수학적으로는 이렇게 두 개의 분자 오비탈을 만들었는데 그럼 물리적으로는 이 오비탈을 더한다 뺀다 이게 도대체 무슨 말일까? 사실 이번 학기 시간에 많이 다뤘던 내용들인데 전부 거리에 따라서 여기에 HA가 박혀 있다고 치고 HB가 있다고 쳐봅시다. 그럼 1s 오비탈을 우리가 옆에서 이렇게 지켜보게 되면은 뭐 이런 식의 모양을 가지고 있겠죠, 그죠? 이런 식의 모양을 가지고 있을 거예요. 얘네들 두 개를 더한다라고 하는 거는 두 개가 보강 간섭이 일어날 수 있도록 더한다는 거는 결국 더하기의 의미는 보강 간섭이 일어날 수 있도록, 그 다음에 빼준다라고 하는 거는 두 개의 위상이 이렇게 반대로 만나니까 그럼 여기에서는 서로가 서로를 상쇄시키겠죠. 그래서 빼기는 상쇄 간섭이 일어나도록 해준다라는 거예요. 물론 우리가 나중에 p 오비탈을 가지고 이야기를 하면은 무조건 더하기라고 해서 보강 간섭이 아니라는 건 알게 될 거예요. 아무튼 더하기 빼기라고 뭐 우리가 두 오비탈을 더한다 뺀다라고 하는 거는 오비탈이 결국에는 파동이잖아요. 그 파동들이 어떤 간섭 현상을 일으키게 해주는 거다. 근데 우리가 수소 원자의 1s 오비탈의 경우에는 더하기 조합은 보강 간섭에 해당하고 빼기 조합은 상쇄 간섭에 해당하는구나. 그거를 기억하시면 돼요. 나중에
p 오비탈에서는 요거 뒤집어지는 경우도 생깁니다. 더하기 해주면 오히려 상세 간섭이 되고 빼기 해줄 때 보강 간섭이 일어나기도 해요. 아시겠죠? 그래서 이렇게 하고 네, 오늘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